지금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그 어떤 하루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함 때문에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직장은 없다, 스스로를 고용해라,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변화 경영 전문가 구본영 씨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바로 앞에는 인왕산이 보이고 또 그곳에서 부는 바람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해 보이는 주택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바로 이곳은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라는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감이 잘 오지 않죠. 자,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사무실이 아니고 너무 예쁜 주택인데요. 제 집인데 이게 사무실입니다. 아, 들어갈까요? 일로 오시죠. 네. 우와, 역시 책이 질문이 많네요. 정말 가득가득 있네요. 이게 사무실이에요? 들어가세요. 여기도 역시 다 선생님 보시는 책들, 또 쓰셨던 책들. 바로 이거네요. 일상의 황홀이라는 책. 이게 제 이제 최근에 나온 예. 책인데 예. 10번째 책입니다. 이게 선생님 평상시에 그 모습하고 너무나 맞는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사진을 찍으신 분이 잘 찍어주셨어요. 예, 네. 선생님 느낌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인왕산이잖아요. 그렇죠. 인왕산 이제 끝부분이네요.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좀 별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게 저한테는 참 이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는 여기보다 좋은 데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직원이 좀 이렇게 많고 뭔가 좀 그 사무실적인 딱딱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편한. 다 어디 가셨어요? 직원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아,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인 기업이라고 좀 부르죠. 네. 제가 소장이라 명하면은 제가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네. 말이 소장이지 예. 이게 뭐 전화도 제가 받고 네. 비서 해야 될 일도 제가 하고 그래서 제가 다 합니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시는 모습 얼핏 보면 정말 유령 기업 같은 그런 느낌도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사무실도 없고 네. 직원도 없고 예. 거기다가 자기가 있는 곳이 오히려 사무실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네. 그거는 진짜 유령 기업이죠. 네. 유령 회사 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많이 달라진 세상이에요. 이제 정말 이게 일종의 가상 기업이고 네. 1인 기업이고 혼자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쓰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기고를 하거나 네. 뭐 틈틈이 이제 방송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주로 제가 하는 일들이죠. 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사무실은 새벽 4시에 열어요. 고객은 찾아오지 않지만 저는 이제 네.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글을 쓰는 작업을 네. 하죠. 주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 정말 그 뭐 인건비 안 들어가고 맞아요. 혼자서 하시는 이 모든 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은 네. 수입이 얼마나 될까? 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성이 수입으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여쭤봐도 돼요? 수입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죠. 근데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네. 그냥 회사를 나올 때는 두려워했는데 네. 지금 나와서 나 혼자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는 네. 한 두세 배쯤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차려놓고 꽤 성공적인 것이죠. 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식 창업을 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게 지식 창업의 모델이 되는 셈인가요? 일종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사실은 요새 이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한번 들어간 다음에도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장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물결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은 이제 고용의 성장,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다 보니까 정규직으로는 늘 핵심적인 사람들만 이제 채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임시직이나 계약직, 네.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꼭 기업에 의존한 이런 과거의 방식보다는 네. 자기의 특성이나 기질에 맞게 스스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들 아주 바람직해요. 그럼 우리가 창업하면은 늘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네.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특화시키게 되면 훌륭한 이제 밥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면은 이 아주 작은 네. 기업이면서 스스로 벌어서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네. 사회 봉사할 수도 있고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다. 음. 근데 이런 모델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괜찮은 모델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구본영 소장님한테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받은 분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이제 아직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죠. 네. 우리가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일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하는 본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는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이제 본질적인 정의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해요. 네. 사실 홈페이지를 저는 이제 개설을 해서 그 홈페이지 속에서 네. 고민이 있는 분들의 이제 간단한 클리닉 같은 걸 하는데 제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활발한 이제 그 이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 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네. 답답하지만 이런 거를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네.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내 적성에 안 맞는다. 그리고 내 나이도 이미 40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나가서 정말 내 하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질문들에 이제 하나하나에 이제 답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그 회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야 그때 그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길로 가서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아. 우선 내가 뭘 잘 못하는지 이 정도는 내가 알았다. 네. 이제 정말 내 잘하는 것도 뭔지 알겠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은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굉장한 많은 즐거움을 준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또 그 반대의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아직도 난 헤매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죠. 네. 네, 유감스러운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책을 보고 나도 과감히 사표를 던졌노라. 근데 나와 보니까 너무 힘들다. 네. 당신도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때 이제 저도 늘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나온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을 때는 그 일을 발견할 때까지는 회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라고 하는 퍼즐, 네. 자기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나와서 상당한 수업료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에 상담을 이렇게 받으러 오면 어떤 얘기부터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일단 저를 먼저 테스트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몇 가지를 좀 물어보는데 네. 회사에 현재는 이제 다닌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 그 일이 내 적성에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다.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다. 네. 이 일 자체가 품삯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 그러나 난 뭔가 나한테 맞는 일을 좀 찾아보고 싶다. 네. 근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인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직이나 전직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세요. 그런 케이스가 되면 나오기 전에 몇 가지 물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네. 이 직장에서 내가 성장 기회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3년 후에 모습을 그려보면 네.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건지 그림이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해봐라. 예. 그래서 안 그려진다 그런다면 그건 나와야 될 조건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성장의 어떤 캐리어 패스가 보이면 그러면 그건 아직 거기서 있어도 좋은 이런 이 직무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상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회사다. 떠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 반대라 그러면 고려해봐라. 이런 생각이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이 속에서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전문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몇 년 후에도 계속 하고 있어서 오히려 한 10년쯤 지나서 내가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아직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상당한 정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몇 년 더 있게 되면 뭔가 여기서밖에 배울 수 없는 어떤 노하우나 전문성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거긴 머물러라.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전문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른 업무를 맡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전환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 현재 하고 있는 일 네.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보면 네. 어떤 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합계가 좀 나올 텐데 그럼 부정적인 게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쳐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쳤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 뭐냐 하면 아 그래 나가서 난 뭘 하고 싶어. 그 확실히 그게 있어야 된다. 그냥 여기가 싫어서 떠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와서 이제 수업료를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되는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난 나가서 뭘 하고 싶다. 이게 우선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고 싶은 거에 주변 저는 이거를 이제 그 하늘 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주변에서 이제 그 신경과 관심과 이제 시간을 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와서 레스토랑을 하나 하고 싶다. 그것도 파스타집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파스타집 주위에서 이제 어정거리는 것이죠. 얼씬거리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개념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파스타집이 어떤 종류인지, 왜 좋아하는지, 네. 어떤 맛이 좋은지, 그리고 그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것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기가 이 요리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문을 하나 시키면 그 주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방을 거쳐가지고 손님에게 나오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손님의 입장에서만 봤는데 이제는 거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우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정말 난 파스타집 하나는 나 꾸려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나와서 나 한번 해볼래. 그런 건 이제 우리는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정말 그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아요. 많군요. 그게 귀찮지만 거기를 많이 하면 나와서 초조한 부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무작정 박차고 나오면 이제 퇴직금 하나를 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야 되는데 예. 한 두세 달 지나면 굉장히 초조해져요. 예. 일반적으로. 예. 뭐 싸는 게 없는 사람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인데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 뭔데? 구본영 소장님의 그 강연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책 가운데서 어록에 남길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이라이트 제가 그랬어요? 모아왔는데요. 이름하여 구본영의 어록 베스트 5거든요. 야 지금 뭐가 들었는지 나도 궁금하네. 자, 맨 위부터 할까 하다가 맨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아 그래. 자, 보라색 팀. 예. 아, 직업 네. 있는 직장인이 되라.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평생 직장이었던 때는 저 말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네. 늘 사람들의 대답에 대부분은 자기 직장 이름을 대요. 그렇죠. 나 뭐 이런 회사 다녀. 예. 아니면 뭐 나 월급쟁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평생 직장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직업과 직장이 거의 등식이 성립했으니까. 네. 그러나 지금처럼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경우에는 직장을 잃게 되면 직업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답답해집니다. 네. 직장을 나오게 되면 할 게 없다는 걸 의미하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한 이제 고용의 불안정이고 개인으로 보게 되면 참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뜻은 어디에 있든 자기의 전문성을 좀 가져라.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장 안에 있든 예. 직장 밖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든 그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네. 직업 자체가 스스로를 고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는 평생 직장 대신에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그 초점이 옮겨져야 된다는 뜻이죠. 네.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핑크핀을 빼볼게요. 짠. 하루는 22시간이다. 네, 네. 저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뜻이죠. 네.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네. 전문가가 돼야 된다. 말은 옳은 말이지만 네.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투자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희귀한 자원이 있습니다. 네. 그 희소한 자원의 최고가 바로 이제 시간이죠. 네. 가난한 사람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시간을 자기한테 최우선적으로 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을 가지고 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은 절대로 이제 안 빠져나오죠. 네. 그러나 나한테 먼저 쓴다. 그러면 그 시간은 빠져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 저걸 삼삼법칙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이 산을 가다가 산삼을 발견했다. 네. 최초의 행동 강령은 신받다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라. 왜냐하면 자기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22시간 중에서 2시간만이라도 네. 2시간이면 한 10% 정도 예. 되잖아요. 그 10%가 바로 R&D다. 자기를 위한 연구 개발비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2시간을 나한테 위해서 쓰고 나머지 22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자식 역할도 하고 그리고 직장인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하다. 그러나 자기한테 시간을 안 쓰게 되면 자기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급격하게 감가상각을 당하게 된다. 특히 예. 40이 넘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하자는 것이죠. 갑자기 이 말씀 끝에 그런 게 생각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아침마다 과일, 야채 주스를 가는데 꼭 자기가 먼저 마시고 가족을 준대요. 아, 근데 우리네 어머님들은 자기는 안 먹고 가족을 위하잖아요. 그 2시간을 먼저 쓰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갑자기 네. 왜 문득 그 생각이 나죠? 자, 이번에 30대는 검증, 40대는 선택. 네. 예. 저것도 아마 저것도 제가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얻었던 이제 일상 속에서 깨달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30대 정도 되게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에게 자기를 한번 이렇게 그 뭘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실험을 좀 해보는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선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잘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키는 일만 그냥 막 하는 이런 시기로 끝나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우선 자기가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정말 맞는 건지 이거를 현장에서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저 속에서 자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40대 넘어오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의 길이죠. 네. 그래서 이걸 비유컨대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대는 나무 타기 같은 것이다. 그 나무 타기 할 때 우리는 맨 그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밑바닥에 처해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성인군자가 아니래도 네. 밑바닥에 있어서 부끄러운 때가 아니다. 그때 왜냐면 시작하는 그렇죠. 때니까요. 네. 그래서 나무 타기 할 때 우리 바닥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는 아주 치열하게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가지가 나타날 때마다 도대체 어느 가지를 선택할 건가를 골라가면서 네. 끝까지 올라가는 이게 바로 이제 올라가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30대 10년은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라. 네. 그 대신 40대가 되면 이건 한번 낭떠러지를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정말 이제는 끝까지 올라간 나무 가지에서 손을 놓고 밑으로 좀 떨어져야 된다. 네. 그 대신 그 추락 후에 이제는 자기 나무 하나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하고 싶은 나무 하나를 심어서 그 나무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30대 그 실험과 모색이 없이는 40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직 모르게 되면은 네. 근데 그때는 참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 하나를 고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제 바탕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네. 30대 검증하는 가운데 자충우들도 많이 있을 그러면 것이고. 많은 실수도 예. 있게 되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 그럼. 넓어지고 그럼. 그럴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당발은 안 되고 네트워크는 된다. 뭐죠? 개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개인은 이제 주변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그 자기 중심을 통해서 자기와 굉장한 많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 특히 전문적인 직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휴먼넷을 만들어라. 거기서 그 휴먼넷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고 자기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언제 보면 또 자기의 경쟁자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 공존의 방식이 네. 바로 그렇게 서로 배우고 네. 서로 가르쳐주고 네. 언젠가 서로에게 스승이었다가 또 비즈니스가 생기면 서로의 또 건전한 경쟁자가 되어가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일들을 이제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휴먼넷을 만들고 서로 배우다 보면 네.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정리정돈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그렇죠. 주변에 관한 네. 중심이 바뀌면서 자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핀을 뽑겠습니다. 아, 네. 생긴 대로 힘껏 살아라. 네. 이 정리를 참 잘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네. 뭐 변화 이거 왜 해야 되냐?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생긴 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야 뭐 자기 본성대로 살겠지만 네. 교육 또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회화되게 되죠. 네. 그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상실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가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아하는 것이 돼버리고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출세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다운 것들을 이제 잃어가는데 저는 자기 경영, 즉 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경영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마도 그 구본영 소장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상담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얻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 예. 오늘 제가 상담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사업가보다도 부러운 분이 있지요. 스스로를 고용해서 스스로 더 나은 가치를 그렇게 창출해내는 분. 이렇게 자기를 경영하는 전문가로서 서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속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예. 쉬시죠? 네. 야. 근데 이렇게 인왕산을 앞에 두고 이렇게 조금 쌀쌀한 기운은 들지만 커피 향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그래? 예. 맨 처음에는 다른 남자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IBM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예.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있죠. 지금 돌아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늘 바쁘니까요. 네.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다 보면 이제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사는 건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40대 그 초반쯤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10몇 년 동안을 아침에 출근해요. 매일 아침에 이제 뭐 세수하고 이제 면도하고 타이 메고 뭐 자켓 걸치고 이제 뛰어나가듯이 나가서 일을 해왔는데 생각나는 아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억에 나는 아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건 또 참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뭘 좀 바꿔봐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휴가를 좀 회사에도 좀 냈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봤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냥 살았을까? 왜 차선책만 항상 선택했나? 그래서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진지하더라고요. 결국 먹고 사는 그 지겨움, 그 반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대단한 거였다면 나 안 먹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간 동안 포도 먹고 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그 지리산 기슭에서 단식을 했었는데 그 집이 이렇게 이 창호지로 이렇게 문이 돼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어렴풋하게 이렇게 해가 비쳐서 들어오는데 뿌옇게 밝아져요. 그러니까 아침은 밝아지는데 아무런 할 것 그리고 준비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굉장히 참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누가 시키는 일이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존재하는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여기 휴가 와서 딱 보니까 이거는 시키는 일 한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루를 채워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참담해지면서 야, 이 자유라는 게 내가 이 내용을 채우지 않고는 이거 견디기가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난 지금 뭐 해야 되나? 난 지금 뭐를 해야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그 변화경영 쪽에 쭉 일을 해왔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언젠간 책으로 한 권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이제 모아놓기도 했는데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저도 이제 모르는 기약 없는 일이었죠. 글을 써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날 아침 그 이 참담한 가운데 야 그거를 지금 해야지. 응? 그거를 하지 않고 언제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해서 한 6개월간 했더니 이만큼 책이 한 권 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책이에요. 사실은 그 책은
독자를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 그냥 나를 위한 책이었어요. 그냥 내가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책이었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책은 됐으니까 이거를 뭐 누구한테 좀 갖다 보여야 될 텐데 마침 그때 이제 아는 친구 하나가 출판사를 막 시작한 친구가 있어서 야 이게 뭐 책이 좀 될 건지 네가 좀 적당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뭐 출판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다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다가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이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었죠. 그건 사실은 유일한 독자 가정을 한 유일한 독자가 저였어요. 그냥 나를 위한 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아주 많이 팔렸죠. 아마 그 책이 많이 팔렸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직장인이라는 그 평범함 그리고 거기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직장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이 이제 그 공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나온 책들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아침, 떠남과 만남 이런 책들이 나온 그 여행지가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으면 왜 하필 남도로 정하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작정. 예, 근데 사실은 저한테 이제 그랬어요. 내가 20년간 근무했으니까 10년에 한 달씩만 휴가를 좀 다오. 그래서 나 그 정도 2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과거의 직장과 새로운 직업 사이에 좀 휴가를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배낭 메고 세계 여행을 가거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맨 처음에 떠올랐는데 거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장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 남도 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떠났던 그 시점이 봄이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그 다암리 쪽에 그 매화가 피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라남도의 해안 도서지방을 이제 훑었죠.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떠나신 남도 여행지에서 가장 인상에 깊게 남은 곳이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저는 흑산도가 제일 좋았어요. 흑산도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섬을 일주를 하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됐었어요. 그냥 빨간 황토길로 이렇게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바다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청산도도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완도에서 이틀을 묵으면서 기다렸는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웬만한 섬은 다 갔는데 정작 그 청산도는 못 봤어요. 그러셨군요. 청산도 오셨으면 또 제가 옆에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영화 때문에 네. 그 영화 때문에 거기를 좀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기다렸는데 그때 마침 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이 남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청년 실업이 요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지방대 출신이 좋은 직업을 얻기란 정말 힘든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업에 가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10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 10명을 위해서 강연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강연료가 굉장히 비싼 사람인데 겨우 10명 놓고 강연을 해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금융회사였는데 11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요새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도대체 이 회사가 너희들을 왜 뽑았다고 생각하냐? 무엇이 이 회사로 하여금 당신들을 선택하게 했다고 생각하냐? 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10명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금융회사였는데
금융회사만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전혀 응모도 안 하고 그만큼 자기들은 이 금융업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자격증도 그쪽에서 따고 그다음에 뭐 모의 투자 게임 같은 거에도 나가서 시상식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도 거기 있어 그리고 공부도 그쪽으로 했고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자기가 바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업계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거를 설득시켰다. 근데 뭐 언어 사용하는 언어는 다 틀렸지만 그 10명이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학교 출신들이냐. 그 쭈루룩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분 하나만 명문대학교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혀 명문이라고 할 수 없는 대학 출신이었어요. 옛날하고는 판도가 많이 달라진 것이죠. 네. 우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학벌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과거의 레코드를 가지고 미래 이 사람이 성과를 많이 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관관계가 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거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근데 이미 아주 이 진보적인 기업 그리고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새로운 이 채용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뽑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는 학벌이나 학점 이런 걸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이 업계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희소식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대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과거의 학벌이라고 하는 차별성만 가지고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이제 중요한 기준의 일부로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거기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진보적이고 그리고 첨단 산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시도와 모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회사를 찾아가서 오히려 그쪽으로 응모를 해봐라 하는 이제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네. 학교가 어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 속으로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나 공부를 한때 뭐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하는 명문대를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기회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 시대에 그 구본영 소장님이 보시는 남도의 가능성 또 남도의 부가가치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름답죠.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개발되지 않은 곳이 정말 진주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천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동시에 남도에 가면은 그 남도에 맞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특별해요. 저는 그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도 거기 있고 그리고 그 땅 그리고 그 바다 그 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보고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화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리고 삶의 질을 GDP의 크기로 평가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그 새로운 기준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조화되고 그리고 이제 견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요. 왜 거기를 갔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네. 그냥 물어보면 그냥 내 마음이 거길 끌어서 근데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끌리는 것을 거기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남도 사람들이 이제 찾아야 되죠. 그게 이제 남도인들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걸 잃지 않으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매력일 겁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광주에 대한 그런 좀 상담을 좀 해주세요. 저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 중에 이상하게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의 광주 학생 사건의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름 자체하고 운명적인 어떤 무엇인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걸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더 어려운 길을 걸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참 그 깨어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죠. 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특화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특화의 과정, 차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점을 광주에 계신 광주인들이 찾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하고 있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광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광주다운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광주다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했고 그리고 왜 그 암울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왜 광주가 그렇게 그 횃불을 들었던 것이었을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그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남도 쪽이 앞으로 어떠한 이 차별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차별성을 매력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남북 간의 교류는 이제 그 소통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결국 이 동남아 전체에 대한 허브의 역할도 저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에 대한 어떤 교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텐데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광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게 이제 광주인들의 숙제일 거고 그래서 뭐 성공하시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구본현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어쩌면은 그 자기 직업이나 미래에 대한 체크보다는 지금 스스로의 혼자 서 있는 이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소장님을 통해서 어쩌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다행이네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이 그런 느낌 가지실 것 같아요. 과감하게 자기 거에 대한 애착과 또 이제 혁명을 한 번쯤 꿈꿔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f you move to the music again and again, soon the music will move 서울 you. 시내 이렇게 Don't be 가까워서 afraid.